MP 머티리얼즈를 미국 정부가 10% 지분을 인수하면서 공급망 구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심 주체 고려아연과 크루셔블 프로젝트 역시도 전략적 광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광물 확보에 우리나라가 유일한 최대 수혜주로.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 지금 장 끝나고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5,500선을 돌파하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사이에 격차가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코스피 쪽에서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고요. 그 팩트를 올바르게 지적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지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종목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철저히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 관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한테는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공부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유튜브 구독자분들한테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기업이고, 굉장히 미국의 전략적 안보물자, 미국의 전략적 에너지 측면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부과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보다 다른 부차적인 문제로 상당히 주가가 높은 변동성을 띄었던 기업인데요. 저는 충분히 공부해볼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서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희소금속, 희토류, 비철금속, 원자재 이런 거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의 세계 탑티어 기업, 그 세계 탑티어 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공부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원자재나 비철금속이나 희토류, 희소금속 이쪽 관련돼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얻을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5,500을 가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평균값보다 초과 상승나는 업종에, 즉 평균값 지수보다 초과 상승나는 주도주 업종에 내가 집중 투자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수보다 초과 상승을 내기 위함이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지수 또는 코덱스 200 또는 코스닥 150 그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기업 분석 훈련소를 통해서 기업을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평균값보다 더 높게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함을 꼭 아시고, 철저하게 투자 아이디어 차원을 다양한 각도로, 다각도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거 절대로 남 주는 거 아니고, 공부해서 그게 분명히 투자 성과로 저는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절대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 대응의 영역도 내가 공부하거나 내가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시장을 대응하는 기본 중에 기본, 첫 번째도 펀더멘탈, 두 번째도 펀더멘탈, 세 번째도 펀더멘탈입니다. 산업을 모르고 기업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합니까? 저는 기업과 산업, 특히 시장을 초과하는 주도주는 싹 다 한 개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섹터나 어떠한 기업도 놓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빌리언스 구독자 가족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외에 최대한 유튜브 분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제 모든 것이 담긴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많은 신청이나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 총 1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자료 준비하는 시간, 편집하는 시간, 영상을 찍는 시간,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12시간이니까 영상에 대해서 응원해 주시고 묵묵히 격려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들만을 위해 영상을 찍는 거니까 오늘 코스피가 역대급 5,500을 찍었고, 다행인 건 오늘 처음으로 외국인이 3조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 순매수, 저는 이게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지수가,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언제든 10% 이상, 15% 이상 조정은 정말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맞는 사계절 같다. 강세장에서도 연평균 2번에서 3번은 언제든 15% 이상의 조정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2월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정연휴, 근데 구정연휴가 짧아서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구정연휴를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이미 취하셨던 분들은 저는 잘하셨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대략 20에서 30% 현금 확보하는 전략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좋은 종목보다 더 센 게 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역대급입니다. 18만원까지
갔었고요. 하이닉스가 올랐고 삼성전자 우선주,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이 중간 지주사 SK 스퀘어가 훨씬 더 따끈따끈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밑단에 삼성물산 지주사가 소리 소문 없이 역대급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 밑단에 보시면 금융주 중에 신한지주, 저는 금융주 관련된 ETF를 하나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수익률이 벌써 30%가 넘었고요. 2주마다 계속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에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3,000당 제약이 상승했는데 최근에 ABL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쉬어갈 때 이 3,000당 제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도 있고, 코스닥 시총 5등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비만 치료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3,000당 제약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덜해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를 공부를 할 거라고 하면 한미약품을 계속 업데이트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단에 보시면 역시나 비만 치료제 단에 D&D 파마텍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반도체 소부장단에 리노공업과 같은 테스트 소켓 경쟁사 ISC 요 회사 두 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신한, 메리츠, IM, DB, 유안타, 대신 하나, 한투, BNK, 삼성, 현대차, 한화, 유진투자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56.9% 증가한 영업이익 4,290억으로 컨센서스 3,589억을 훨씬 초과하는 좋은 호실적을 4분기에 나타냈습니다. 역시나 금과 은 가격의 기록적인 상승, 금은 20%가 올랐고요. 은은 40%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금과 은 가격은 어떠냐? 안 떨어지고 있어요. 변동성은 크지만 금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고가, 최고가 영역을 형성하고 있고요. 은도 최고가 영역을 형성하면서 계속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 MC 역시 아연 가격 반등과 은 가격 강세를 띠고 있고요. 재미난 거 고려아연의 이 상당한 재련 기술 경쟁력, 오래된 레퍼런스를 절대 무시 못하는데요. 이 LGLC, 그 LGLC가 뭐냐? 쉽게 말하면 저품위 연정광을 뜻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불순물이 많은 까다로운 가성비 원료를 쓰는 겁니다. 불순물이 많은 까다로운 가성비 원료. 그럼 다른 재련소는 어떻게 하냐? 기술이 딸려서 고순도의 비싼 원료를 고집합니다. 고순도의 비싼 원료는 더 뽑기가 쉽겠죠. 비용은 많이 드는 거죠. 고려아연은 이 LGLC 저품위 연정광을 이용해서 남들이 기피하는 납성분은 적지만, 왜냐면 연을 뽑기 위한 거니까. 이 LGLC는 장점은 금은동, 귀금속 불순물이 섞여 나온다는 겁니다. 메리트가 있죠. 납성분이 적은데 재련 기술이 뛰어나서 납도 뽑아내고 거기에 딸려오는 불순물인데 귀금속이에요. 금은동도 갖고 오는 겁니다. 글로벌 은의 최대 점유율 5% 이상을 고려아연이 갖고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구설인 상사 KG 트레이딩이 글로벌로 고려아연의 아연, 금, 은, 납 이거를 판매하는 계열사인데요. 여기도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54.5%나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 올해 무난하게 전년 대비 53% 증가한 1조 9천억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1조 8,500억이고 좋게 보는 데는 최소 2조 이상은 될 거다. 그 2조 이상의 근거가 금은 가격의 상승인데 금은 가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역시나 올해 성장 동력은 금, 은, 거기에 구리까지. 글로벌 은 생산은 점유율 5%로 1등입니다. 은 가격 상승의 레버리지 극대화가 올해 26년도 실적을 최대치를 갱신할 거로 보이고요. 재미난 건 은 가격이 온스당 1달러 상승하면 영업이익이 100에서 120억이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작년 평균 온스당 40달러인데 현재 은 가격은 80에서 90달러 수준입니다. 올해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정광에 대한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굉장히 판매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심지어 전년 대비 12.6% 감소한 1790톤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극대화되고 매출이 줄지 않는 겁니다. 설정 목표량이 아마 타 재련사들이 고려아연을 벤치마크 할 경우에는 글로벌 은가격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왜? 공급이 너무 딸리니까. 은가격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 1분기부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영업이익 5천억은 무난히 달성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럼 분기에 5천억이면 곱하기 4 하면 당연히 2조대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고려아연은 심지어 구리에 대한 생산 캐파를 확장해서 올해 구리에 대한 판매량 역시도 5만 4천 톤 정도, 판매량 60% 전년 대비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보다 매출 비중이 나와도 오히려 수익성은 구리 쪽이 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과 구리가 전사 매출과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은은 전체 비중의 48%를 차지하고 3조 대 매출에서 6조 대까지 매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배 증가할 걸 예상하는데요. 더 좋게 보는 데는 은이 은 매출만 7조 나온다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 아연은 2조 5천억대에서 2조 6천억대로 전체 매출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 납이죠. 연 역시도 1조 2,300억으로 9%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이 올해 워낙 작년에 너무 역대급 전년 대비 120% 증가했으니까 거기서 소폭 감소해서 올해는 1조 4천억에서 1조 5천억 정도 매출, 비중은 11% 예상합니다. 구리는 2배 증가할 것 같아요. 구리 작년에 5천억대 매출에서 올해 1조 보고 있습니다. 구리의 매출 비중은 7%대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의 가격은 톤당 2,866달러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무난하게 3,100달러를 톤당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연, 납 같은 경우는 톤당 작년 1,962달러에서 올해 무난하게 여기 잘렸네요. 2,053달러 수준을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 역시도 작년에 3,400달러에서 올해 무난하게 4,9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 선물 5,000달러 또 돌파했습니다. 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온스당 40달러대에서 온스당 80에서 90달러까지 보는 거고요. 판매량이 은은 톤에서 소폭 줄어든 1,8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연은 58만 톤에서 대략 올해 같은 경우는 6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은 40만 5천 톤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43만 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하고 금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연, 납이나 구리는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도 역시 작년에 12톤에서 올해 7톤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귀금속 가격의 급등락 때문에 그렇지만 은 가격이 최소한 작년 4분기보다는 좋아지는 건 분명. 금 가격도 작년 4분기보다 좋아지는 건 분명. 연이나 구리는 훨씬 좋아진다. 연이나 구리가 물량이 늘어나니까 금이나 은 물량 줄어드는 것보다 연이나 구리 물량 늘어난 게 더 크니까, 심지어 구리는 금과 은보다 마진이 더 좋으니까 전체적인 고려아연의 실적은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은 가격도 4분기보다는 가격이 업사이드가 올라온, 올해 작년보다 판매 계획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금속 가격의 절대적인 강세 때문에 실적 개선의 강도가 일부 제약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고려아연의 이익의 민감도는 온스당 은 1달러가 떨어지면 영업이익이 110억 감소, 1달러 증가하면 110억 증가하는데 그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구조적 요인 프리메탈이라는 게 있고요. 다 설명드릴 거예요. 구조적 요인의 비중이 61%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 일시적 요인의 메탈 게인이 있습니다. 40% 대략 차지합니다. 그러면 프리메탈은 뭐냐? 재련소가 원재료 광석을 사올 때 100% 금속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 금속을 100% 뽑아내는 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광산 측은 90%만 뽑아낼 테니까 그 값만 지불할게 합니다. 고려아연 같이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 회사는 90%만 뽑아낸다고 하지만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실제 95%를 채굴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고려아연이 공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게 프리메탈이고요. 두 번째, 메탈 게인입니다. 메탈 게인은 예를 들어 고려아연이 원재료를 1월 달에 매수해서 실제 재련해서 하는 판매는 3월 달이라 가정하면 3월 달 만약에 1월 달 대비 가격이 상승하면 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은 고려아연의 몫입니다. 그게 메탈 게인입니다. 반대로 금속 가격이 하락하면 그 금속 가격 하락분을 고려아연이 메꿔야겠죠. 은 가격 상승이 구조적 이익 체력을 어디까지 견인할지가 지금 현재 중요한 실적의 검증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메탈 게인 말고 61%에 해당되는 프리메탈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이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왜? 뛰어난 재련 기술로 인해서 높아진 은 가격 레벨과 은 가격 변동성이 이익의 민감도를 극대화하면서 단기 주가를 흔들 겁니다. 단기 주가는 당연히 가격, 금 가격, 구리 가격에 연동돼서 주가가 동행할 전망이 큽니다. 너무 재밌죠? 아주 심플합니다. 은 가격 박살나면 고려아연 주가 빠지는데 그럴 때는 어떨까요? 좋은 투자 기회이지 않을까요? 금 가격 박살나거나 은 가격 박살난다고 고려아연 펀더멘탈이 변하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금 가격이나 은 가격은 단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러면 전반적인 추세는 어떠냐? 당장 4분기에 금 가격이 3,900달러 수준에서 올해 1분기 평균값을 4,600달러로 잡았습니다. 지금 금 가격 얼마냐?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실시간 선물 가격 보여드릴 건데 5,000달러 수준입니다. 자, 은 가격 48달러에서 올해 1분기 75달러를 잡아놨어요. 올해 연간 평균 가격 어떻게 되죠? 예상이? 최소 80달러에서 최대 95달러입니다. 구리는 10,000달러죠. 작년 4분기에 10,000달러인데 올해 1분기에 12,500달러를 잡아놨어요. 그럼 현재 구리 가격은 얼마인가요? 한번 숙제로 내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제가 금 가격, 은 가격은 다 가져왔어요. 주요 품목의 가파른 상승 때문에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는 이미 너무 명확하다. 카타만이나 해외 자회사들, MC 같은 실적의 일회성 비용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는 떨구는 일회성 비용 효과가 없다는 거죠. 타이트한 정강 수급으로 기금속 판매량이 둔화되고 기금속 가격에 정체가 있다. 언제?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은 역시도 가격의 저평가 매력이 희석됐다. 저평가 매력이 떨어졌다. 금도 마찬가지다. 일정 모멘텀 둔화 국면이 오는 시기를 기다리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금 가격, 은 가격 박살날 때 고려한 주가가 단기 바닥권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 트럼프의 달러 약세기죠.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실물, 금융자산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상품 가격은 달러 약세일 때 강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은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히토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으로 실물 수급 상황이다. 왜? 공급을 철저하게 규제를 하니까. 귀금속의 펀더멘탈은 양호하죠. 귀금속 가격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금만 해도 지금 금 사겠다는 수요가 엄청납니다. 뭐 금을 비트코인이 대체하냐 하는데 지금 그 와중에 비트코인 가격 박살 났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는 거는 저는 한참 멀었다고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점 대비 하락한 현 수준의 귀금속, 비철금속 가격 다시 올해 연간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이나 가격 상승세는 있어 보입니다. 금 가격을 4,400달러, 은 가격을 65달러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은 2조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5,000달러가 유지되고 은 가격이 80달러가 유지되면 고려아연의 영업이익은 얼마일까요? 전략적 광물에 대한 차별화된 재련 능력,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재련 레퍼런스, 이 보유 가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려아연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로 보고요. 미국이 이미 고려아연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크루셔블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히토류, 희소금속, 구리, 전략적 광물 확보 노력은 민간에서 주도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55개국과 4G라고 하는 전략적 자원 전략 포럼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습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비축 사업 프로젝트 볼트를 민간 자본 167억 달러, 미 수출입은행 자본 100억 달러로 15년 만기 대출 결합한 상품으로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비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전략적 광물을 저가 수출하거나 신규 광산 개발을 통해 미국의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걸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P 머티리얼즈를 미국 정부가 10% 지분을 인수하면서 최소 가격제, 가격 하한제까지 걸면서 공급망 구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결국 재련 능력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면서까지 MP 머티리얼즈의 이익을 보장하면서까지 전략적 광물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핵심 주체 고려아연과 크루셔블 프로젝트 역시도 전략적 광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우리나라가 유일한 고려아연이 가장 높은 몸값 최대 수혜주로 크루셔블 프로젝트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크루셔블 프로젝트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최대 생산 온산 캐파의 50% 해당되는 물량이 28년도 말 또는 또부터 본격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의 구리 캐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리 매출이 5천억대에서 1조대를 보는데요. 퓨머 원계 전환 완료, 건식재련 생산이 추가되면서 연 33,000톤에서 올해 5만 톤까지 약 50%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연의 재련 수수료 역시 개선될 거로 보이는 이유는 일본 업체와 카자흐스탄 영풍업체,
글로벌 재련소들의 공급 가동이 불확실하기 때문이고요. 부산물인 황산이 있습니다. 별도 매출 5% 잡히는 부산물 황산 역시도 부채라든지 2차전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황산의 가격 강세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리사이클링 방식을 활용해서 미국 내 핵심 광물 생산 증대를 강조했고요. 그거 관련돼서 유일하게 수혜받을 수 있는 국내 업체는 고려아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미국의 자원 순환 자회사 이미 이그네오와 카타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그네오와 카타만의 기업가치 역시 고려아연을 재조명시킬 거로 보입니다. 희소금속의 기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모멘텀이 이제는 완전히 약화되면서 철저하게 고려아연의 펀더멘탈, 고려아연의 실적이 주가를 설명해주는 본격적인 26년이 왔습니다. 영업이익 업사이드가 5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금가격, 은가격, 구리가격 상승에 따라 50%가 아니라 70%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리는 이제 15만 톤 체제가 완성되고요. 희소금속의 생산은 더 증가할 겁니다. 본사 캐파의 아까 말씀드린 50%의 크루셔블 조인트 벤처는 미국의 크루셔블 재련소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수익성과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9.52%까지 떨어졌습니다. 12월 달에 결과 나온 신주 발행 무효 소송 관련돼서 MBK 영풍이 가처분 기각에 불복해서 본안 소송을 하는데 이 본안 소송 최소 2년 이상 소요되고요. 3월 주총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최기호 회장님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트너스는 지금 상당한 사법 리스크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뒤집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연금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MBK 쪽에 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 최기호 회장 쪽에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런 크루셔블 프로젝트나 다양한 핵심 광물을 전략적으로 안보 자원화하고 캐파를 늘리고 이런 본업의 성장성이 앞으로 철저하게 본업의 펀더멘탈이 고려아연이 MBK 영풍연합의 경영권 분쟁보다는 이 실적이 온전히 주가에 반영되는 드디어 2026년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 은선물 83점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금선물, 아연 선물입니다. 3,427달러. 최고가보다 소폭 낮지만 다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금선물은 5,000달러 여전히 이상입니다.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다시 도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희소금속이나 광물을 재련하거나 가공하거나 생산하는 업체들이 현재 주가 현황입니다. 서던코퍼 신고가 영역입니다. PER 40배를 받고 있습니다. 서던코퍼보다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한테 익숙한 프리포트 맥모란 역시 신고가 영역입니다. PER 43배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프레시닐로 역시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PER 밸류에이션 여기는 87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 친숙해진 미국 정부가 10% 지분을 인수한 MP 머티리얼즈도 최고가 영역에 있고 여기는 적자라서 PER 산정이 안 됩니다. 실적 전망에 따라도 구리 캐파 증설과 은과 구리 가격 강세에 힘입어서 견조한 실적 성장세를 띌 거고 26년 2월 기준 은 가격 이미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고요. 온스당 80에서 90달러를 본다는 겁니다. 26년 전망에서도 희소금속 관련돼서 가격 변동성은 예상되지만 장기 판매 계약 기반으로 실적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름 재밌죠? 안티모니, 인듐, 비스무스, 텔루듐, 카드뮴 이런 게 희소금속이고요. 14가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연 역시도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개선에 진입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온산 푸명 설비 전환에 따라 5만 5천 톤 체제 전년 대비 67%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연간 15만 톤의 구리 생산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리 가격을 12,000달러 보수적 현재 가격에서 상승이 없다고 가정해도 약 400억 이상의 이익 증가를 예상합니다. 보수적으로 고려한 매출 20조 올해보다 대략 25% 증가를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55%에서 70% 증가를 예상합니다. 프리캐시플로우도 영업활동 현금이 올해 8,600억, 내년에 1조 6천억. 프리캐시플로우도 적자에서 올해 6천억, 내년에 2천억 정도로 봅니다. 이게 아마 크루셔블 프로젝트 투자권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 8%대, ROE 자기자본이익률 10%대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다시 기관 쪽에서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보험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모처럼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다만 외국인 보유 비중이 근래 들어 역대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야지 력 있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고려아연만 그러냐? 풍산 역시도 외국인 수급은 고려아연보다는 난 상황이고 기관 수급은 없는 상황인데 풍산도 오늘 연기금과 보험 투신의 매수세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비철금속업체 LS입니다. LS는 가장 수급이 고려아연, 풍산 대비해서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주사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사를 보고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LS도 투신 말고는 특별히 매수세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 찍을 때 240만 원의 역대급 고점을 찍고 70% 넘게 하락했습니다. 작년 3월에서 4월달 넘어갈 때만 해도 40%대 하락이 있었고요. 9월에서 10월달 넘어갈 때만 해도 23%의 또 하락이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10월달에서 11월달 넘어갈 때도 41%의 하락이 있었고요. 최근입니다.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도 41%의 하락이 있었고 1월달부터 완전히 상승 추세가 나왔지만 최근에 다시 고점 대비 2월달 들어서 24%의 또 하락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동안 6번의 20에서 40%대 하락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평선들이 만났고 외국인 지분율도 바닥 수준이라서 여기서 더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질 확률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에너지 안보물자라는 핵심 파트너 크루쇼블 프로젝트에 대한 고려아연의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MBK 영풍과의 지분 싸움으로 펀더멘털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펀더멘털로 평가하는 고려아연으로 외국인이 재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 1분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제 단순히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에너지 전 시대의 구조적 성장주로 재조명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려아연은 미국 에너지 안보의 전략 물자로 히토류, 희소금속, 귀금속의 국내 최대 수혜주입니다. 세 번째, 미국 재련소 크루쇼블 프로젝트는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은은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프레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은은 전략적 통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태양광 패널, 반도체, 전기차, 휴머노이드 로봇 다양한 첨단 산업에 은과 관련된 비탄력적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은을 포함해서 귀금속은 최소한 올해까지 5년 연속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분 매입 경쟁 종식으로 인한 하방, 주가를 끌어내리는 하방 압력보다는 바로 미국의 전략 광물에 대한 안보 프리미엄, 미국의 전략 광물에 대한 안보 프리미엄으로 고려아연의 가치가 재부각되는 부분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광산업체 트라피규라 CEO는 채굴보다는 재련, 정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글로벌 최고 기술을 가진 고려아연이 이제 미국의 전략적 안보물자 플러스 에너지 전환 시대의 구조적 성장주로 밸류에이션이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히토류 또는 미국과 중국의 광물 패권 전쟁 관련돼서 투자할 종목이 정말 심플하게 딱 하나 고려아연밖에 없다 해서 오늘 고려아연을 처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영상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개의 주도 써도 절대 놓치지 않고 다 잡으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댓글로 또는 뒤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많은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